제22장 미분방정식을 공부하겠습니다. 22장 1절은 미분방정식을 분류를 하고 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분방정식이란 말 뜻을 먼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미분기호가 들어있는 방정식의 줄임말입니다. 즉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도함수의 기호 표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변수 함수인 경우, 또 하나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라운드를 써서 표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운드 Y, 라운드 T 이렇게 되어 있는 편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은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 PDE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변수 함수 dy, dt 이렇게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우리말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상미분 방정식이라 합니다. 약자로 ODE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상미분 방정식 ODE와 편미분 방정식 PDE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이 상미분 방정식 위주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공학 분야라든가 수학 분야에서는 이 편미분 방정식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학 분야에서는 이 PD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 경제 분야에서도 PD를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이 경제 수학 교과과정 안에서는 주로 OD를 다룰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미분기호가 들어있는 방정식 중에서 상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으니까 우리는 일계도함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종속변수를 y로 독립변수를 t로 쓴다면 dy, dt 일계도함수가 들어있죠. y equal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 이렇게 돼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라운드 y, 라운드 t 플러스 y equal 0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계도함수 형태를 표시하는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나타내는 이런 기호를 썼으면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라운드 기호를 썼으면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경제 수학은 상미분 방정식 위주로 다루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냥 상미분 방정식을 그냥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다루다 보면 일계도함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계도함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미분 방정식, 얘도 미분 방정식인데요. 앞으로 이 두 개를 서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 미분했기 때문에 일계도함수만 나와 있다라는 뜻에서 이것을 일계상미분 방정식이라고, 그에 반해서 얘네들은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계상미분 방정식. 앞으로는 미분 방정식을 간단하게 미방이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미방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계상미분 방정식, 얘는 이계도함수가 들어있어서 이계상미분 방정식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그럼 일계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다루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독립변수를 우리 책에서는 이제 다 일관성 있게 t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t로 고정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dy, dt의 제곱 플러스 y 이퀄 0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말이죠. 얘는 두 번 미분한다는 얘기지만 한 번 미분하고 제곱했다는 말이니까 완전히 말이 달라요. 자,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얘는 일계도함수만 들어있죠. 얘도 일계도함수만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계도함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계의 상미분 방정식인데요. 얘랑 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다음같이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체 일계도함수의 1차식만 돼 있죠. 그에 반해서는 2차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차라는 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라는 말은 우리가 오더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컨드 오더다라고 말을 한다면 얘는 퍼스트 오더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차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그리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는 2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개 2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디그리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차로 번역한 거고요. 개란 말은 5도란 말을 이제 번역할 때 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개 2차 미분 방정식. 그럼 얘는 뭐라 하겠습니까? 일개 1차라 말하면 되죠. 얘는 상대적으로 일개 1차 상미분 방정식, 간단하게 미방이라 쓰겠습니다. 자, 일개 1차 상미방, 얘는 일개 2차 상미방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와 차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개라는 것은 미분한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차는 거듭 조급의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차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 선형과 비선형 이렇게 말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이라는 말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선형이라는 것은 종속변수 y와 그리고 y의 도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차 결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y에다가 상수배를 하거나 뭐 상수배 아니라도 돼요. 다른 어떤 함수를 곱해도 되는데요. 종속변수가 이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거나 y의 역수가 있거나 y의 제곱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곱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미분한 건 상관이 없어요. y, y', y2'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1차 결합으로. 그러나 그들끼리 곱으로 돼 있거나 역수로 돼 있거나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뭐 제곱, 삼승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선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는 많이 미분할 수도 있으니까 n개 도함수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는 t만의 함수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0t는 y하고는 다른 t에 관한 어떤 함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a1t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이제 n번 미분하면 이건 n-1번 미분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자,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에서 여기는 한 번 미분한 거는 괄호 안에 1을 써서 표시하고요. 여기는 an-l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괄호 안의 숫자는 미분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괄호 안에 0이라는 얘기는 미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분 안 할 때는 그냥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y로만 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ANT 이렇게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BT 이렇게 표시할 때요. 자, 여기에서 A0T, A1T, AN-1T, ANT, BT는 전부 다 T에 관한 어떤 함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T의 제곱, T의 3승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사인이나 지수함수 등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얘는 지금 Y에 대한 보다시피 Y와 Y의 1개 도함수, n-1개, n개 도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런 형태를 우리는 통틀어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꼴이 아니면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y하고 y''이 곱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제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y와 y''의 곱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제곱 이런 것도 있어서 안 되고 역수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다시피 y 1개 도함수, y 2개 도함수 쭉 가서 n-1개 도함수, n개 도함수, y와 y의 도함수들의 1차 결합 형태로만 돼 있을 때 이런 꼴을 선형이라고 그 밖에 나머지 경우를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변 bt가 0이 될 때 이렇게 될 때는 동차라고 말할 텐데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개수가 이걸 개수라 얘기를 할 텐데요. 개수가 변수인 경우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풀 수는 있는데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수 개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은 간단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급수 해법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앞에 개수가 이렇게 상수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학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t만의 함수다라고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다루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개수들을 모두 상수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즉 그냥 고정된 어떤 상수, 즉 얘는 t만의 함수라고 썼지만 얘는 그냥 상수란 것을 뜻하는 경우로 다시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1 이제 t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숫자예요. 2나 3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n-1는 어떤 상수에다가 y에 한 번 미분하고 t. 자, 이거 한 번 미분할 때 그냥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여기도 an이라는 어떤 상수 yt 이퀄 여기도 그냥 편의상
이게 변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다루기 좋게 B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얘도 역시 Y와 Y의 도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위에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아래는 개수가 모두 다 상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 개수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개, 정정합니다. 여기 가장 많이 미분한 것을 가지고 개를 얘기합니다. 개를 말할 때는요, 만약에 시간에 이렇게 y 2개 도함수도 있고 y 1개 도함수도 있고 혼합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럼 뭐라 말합니까? 하면 1개 미방이라 할까요? 2개 미방이라 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 말을 붙이는 사람마다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다르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건 1개 미방이다, 2개 미방이다 이렇게 서로 엇갈려 말하게 되면 이 혼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할 겁니다. 그 미분 방정식 안에서 가장 많이 미분한 경우를 가지고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1개보다 2개를 더 많이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개 미방이다 라고 말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n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개 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n개, 그리고 n개, 이 구조 자체가 y와 종속변수 y와 y의 도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n개 선형 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미방이라 쓰겠습니다. 자, 상수계수를 갖는 n개 선형 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얘는 변수계수를 갖는 n개 선형 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변수계수가 아닌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 위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변 B가 0이 될 때입니다. 이 상수계수가 갖는 n개 제차 선형 미방에서 우변 0이면 우변 0이 되는 방정식을 수학에서 항상 동차라는 말을 붙입니다. homogeneous equation이라 하거든요. 동차 방정식. 그 homogeneous 우리말로 동차 또는 제차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변 0이면은 동차란 말을 앞에다 붙일 것이고 동차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변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다,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동차 아니라는 뜻에서 비동차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수계수를 갖는 n개 동차 선형 미방이면 우변 0인 경우고요. 상수계수를 갖는 n개 비동차 선형 미방이면 우변 0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동차하고 비동차를 왜 구별하냐면 바로 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차와 비동차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어떤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해를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루기 좋게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라 볼게요. 그러면 dy dt 마이너스 y 이퀄 제로라면 얘는 다시 한번 쓰면 dy dt 이퀄 y거든요. 그러면은 미분에서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는 함수,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같은 함수는 지수함수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2의 람다 t승, 자, 이런 꼴, 그냥 람다 2의 t승이라 써야 되겠군요. 그냥 2의 t승. dy dt가 y와 같은 것은 2의 t승입니다. 자, 이런 함수가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미분해 보세요. 얘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에다가 C는 constant라는 뜻으로 그냥 임의 상수라는 뜻으로 쓴 것뿐이에요. 자, 여기다 임의 상수배를 해도 이거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C는 임의 상수예요. C는 임의 상수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C를 붙이지 않아도 해가 되는데 이렇게 임의 상수를 붙였으니까 2나 3이나 5분의 1, 루트 2 이런 어떤 상수가 와더라도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해를 우리는 주어진 미방의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라고 말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조건은 어떤 기호를 쓰는 것이냐면 독립변수가 t잖아요. t가 0일 때 y가 1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t가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이 말과 동치예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기호 표기 중에 하나예요. t가 0일 때 y가 1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해가 있다면 이런 해를 우리는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t가 0이면 이 형성 1이 되지요. 그러면 y가 1이 되려면 c가 1이 돼야 되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c를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해는 우리가 특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solution 그리고 particular solu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초기값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특수해를 찾아야 되지만 이런 초기값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해를 구하려면은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해를 구하는 걸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를 구한다 또는 다른 말로 미분방정식을 푼다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미분방정식의 종류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절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예문을 통해서 이 함수가 주어진 미방의 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C와는 어떤 임의의 상수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놓은 이 함수가 y' A라는 이 미분방정식, 아주 간단한 미분방정식이거든요. 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y't, 독립변수가 t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y'이라면 쓰겠습니다. 얘네들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a가 되죠. 이거 당연히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걸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것을 배우려고 이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이 푸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게 과연 해가 될까요? 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런 모양으로 놓은 함수가 과연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대입을 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y라 쓰겠습니다. c1 2의 t승, c2 2의 마이너스 2t승, t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데요. 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y'과 y2'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y', y2'이 있잖아요. 미분해서 주어진 식에다 좌변에다 대입을 해서 정돈한 결과가 우변하고 같으면 이 함수가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C1의 2의 t승 마이너스 2배 C2 2의 마이너스 2t승 2t 플러스 1이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죠. C1 2의 t승 플러스 4 C2 2의 마이너스 2t승 플러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세 개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y2' 플러스 y' 마이너스 2y에다 대입을 해서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2'이 있었고요. 그리고 y' 그리고 y의 마이너스 2배를 해서 계산하죠. 자,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일단 얘네들을 먼저 더해보면은 2배 C1 2의 t승이고 여기 보세요. 이거에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배 C1 2의 t승이가 서로 지워지는군요. 얘네들 다 계산하니까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y2'과 y'을 일단 더해요. 그럼 2배 C2인데요. y의 마이너스 2배요.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배 C2 역시 이거 다 지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 뒤에 요 t에 관한 다항식들만 남아 있습니다. y2'에다가 y'을 더하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요. 자, 마이너스 2배를 합시다. 내림차순으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t 요거 더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2t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걸 더하니까 플러스 3입니다. 자, 우변을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2t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 이 함수는 주어진 미방의 해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풀었던 것은 일개 미방을 풀었을 때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가 하나가 나와서 일반해가 됐다면은 보다시피 이 미분방정식은 2개예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비동차예요. 비동차.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y와 y', y2'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2개 미분방정식에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C1, C2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게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형 미방에서 일개 선형이라면 우리 일반에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2개 미방이라면 2개, 더 나아가서 n개 미방이라면 n개의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이라는 말뜻 그리고 특수라는 말뜻, 특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초이값 조건이나 또는 경계값 조건이라 불려지는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야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해를 우리는 특수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바꿔서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선형 미분방정식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우리가 일개 미분방정식이에요. 일개. 그 중에서 이제 동차도 배우고 비동차도 배워서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상수계수를 갖는 제1개 동차죠. 상수계수를 갖는 제1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dy dt 직접 이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들었던 예제 두 개는 함수가 이럴 때 이게 과연 이 미방의 해가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수계수를 갖는 제1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dy dt 넘기면 마이너스 ay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자신의 도함수랑 똑같진 않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일개 미분방정식에서 지수함수인 경우에 해가 나왔다는 데 착안을 해서 그럼 혹시라도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도 지수함수 형태일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수함수 형태가 돼주면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적당하게 지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t 앞에 계수가 1이었던 것은 이 앞에 y 앞에 계수가 1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y는 이퀄 2의 람다 t 승꼴이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수입니다. 자, 이런 모양의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이게 정말 해가 맞다면 조금 전에 예제 1번, 예제 2번 푼 것처럼 주어진 식에다 대입했을 때 등호 관계가 만족되도록 하는 이 람다가 구해진다면 해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를 가정했으니까 이 식에다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원래 주어졌던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식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dy dt를 구해보면 람다 2의 람다 t승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함수하고 우리가 가정했던 것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dy dt 람다 2의 람다 t승 플러스 a 그리고 y 대신에 2의 람다 t승인데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퀄 제로 우변 0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의 람다 t승을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a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개 곱해서 0이면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어야 되는데 익히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가 절대로 0이 될 리 없잖아요. 이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럼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이 양수니까 그럼 뒤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람다 플러스 a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일개 선형 미방을 풀어서 얻어졌던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보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꼴이다라고 가정했었는데 람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미지의 상수였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잘 보니까 이 보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람다가 마이너스 a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봐도 이런 꼴의 해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y는 이퀄 2의 마이너스 at 승꼴이다 라는 이런 람다가 결정됐으니까 이런 꼴의 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여기다 넣어 보세요. y가 이런 꼴이면 마이너스에 내려와서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은 지수꼴의 해가 있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수꼴의 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임의 상수를 c를 곱했다라고 가정할까요? c를 곱했을 때 얘도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를 미분해도 c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으니까 c는 0이 아닌 어떤 상수라고 가정한다면 c가 0이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가 c가 0이면 y가 제로죠. 0이고 0을 미분해봤자 0이니까 0.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c가 0이라도 이걸 만족하지만 그런 뻔한 해, y가 0일 때 이걸 만족한다. 그런 해를 구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c는 임의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c는 상수예요. 그냥 그래서 뭐 0이 아니다 이런 말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경우든 간에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c가 0일 때 이걸 만족하죠. c가 0이 아니라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니까 약분해버리면 똑같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일반화시키기위해서 표시한 이유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이거 A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였고요. C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일반의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모양 이렇게 풀도록 하고요. 결국 이제 지수꼴의 해가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1개뿐만 아니라 우린 더 나가서 2개, 3개 선형 미분방정식을 뒤에 가서 요 다음에 배울 텐데요. 이게 2개 선형 미방이든 n개 선형 미방이든 간에 항상 이렇게 지수꼴의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개뿐만 아니라 선형 미방일 경우에는 상수계수가 갖는 선형 미방은 언제나 저 지수함수 형태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 일반해가 y는 이퀄 c 2의 마이너스 at 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변이 0이 되는 동차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우변이 0이 아닌 비동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동차예요. 여기가 bt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면 비동차예요. 자, 비동차 미분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떤 꼴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변형이 아닌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는 다음 같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우변이 0이 되는 형태의 해를 이제 이런 꼴은 우변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해잖아요. 동차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플리먼터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yc라는 결을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함수라는 것은 우변이 0이 되는, 다시 말해서 우변을 0이라 놓고 푼 동차 선형 미방을 풀었을 때 얻어지는 해를 우리는 여함수, 요 약자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여함수,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했을 때 이제 여함수라고 번역해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특수적분이라고 불려지는, 이건 또는 다른 말로 특수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수적분, 우리 책에서는 이제 특수적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미분방정식이나 또는 다른 책들을 보면 특수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particular solution, 여기 이제 particular integral이라 했는데요. 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함수하고 그리고 특수해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의 모양은 항상 비동차는 이렇게 두 개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특수적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면, 자, 우변이 0이 아닌 이런 꼴을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해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이 등으로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함수하고 특수해를 구해서 더하면 그게 비동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이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여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조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특수적분, 즉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상수인 경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y' 플러스 ay 이퀄 b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변을 여기다 놓고 푼 건 방금 전에 구했습니다. 얘가 이제 여함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변이 0이 아닌 이렇게 비동차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yp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yp를 놓을 때, 자, 우변의 모양을 보고서 yp를 동일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우변이 상수면 yp도 상수라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수를 편의상 그냥 책하고 다르게 대문자 a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yp를 a라 놓겠습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정했으니까 정말로 이게 해가 맞다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p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a, yp예요. 이걸 만족하는 특수해를 찾는 거니까요. yp를 a라 썼으니까 a 이퀄 b 이렇게 돼 있으므로, 자, 여기에서 a분의 b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해를 가정을 했는데 그 해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h, 즉 특수해라는 것은 a분의 b가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의 모양은 조금 전에 풀었던 이거였거든요. 얘를 1번씩이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씩이라 놓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차 1개, 상수계수를 갖는 제1개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일반의 y는 yh 더하기 yp라 얘기를 했었는데요. yh가 이거였었죠. c2의 마이너스 at승 yp는 지금 계산했던 a분의 b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c2의 마이너스 at승, 이거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y' 마이너스 a, c2의 마이너스 at승 플러스 y에다가 a를 곱하는 거예요. 이 y에다가 a를 곱해요. 여기다 a를 곱하니까 a, c2의 마이너스 at승 플러스 a를 곱하니까 b. 자, 이걸 정돈해 보니까 b만 남는데요. 정확하게 우변 b가 됐으니까 얘가 해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수해를 구할 때 우변의 모양이 상수이면은 똑같이 상수를 놓고 풀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눠서 문제를 표현했다는 것은 a가 0이 아니었을 때를 말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a가 0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a가 0일 때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y' a가 0이니까 얘만 남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비동차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a라 놓고 풀면 될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yp를 a라 놓는다면 이 b는 0이 아니었더라 볼게요. 그러면 yp'을 계산하면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어버리니까 좌변 0, 우변 b는 이것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 b가 0이 아니었더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런 모순이 왜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특수해를 잘못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yp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에서 b가 나오는 걸 구하는 건데 상수라 놓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완 또는 수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yp를 그냥 a라 놓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 독립변수를 하나 더 곱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t를 곱한 것을 수정한다 또는 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라 하면 이제 yp'을 계산해 보면 a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a 이퀄 b. 이제는 비교가 가능하죠. 따라서 a를 b라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정했었는데 그 a가 구해졌다는 얘기예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결정했어요. 이 특수에는요,
이거 B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예요. B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 A가 여기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이걸 풀으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주어진 상수고요. A는 우리가 임의대로 놓은 건데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서 이렇게 놓은 건데요. 보다시피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특수에는 반드시 여함수와는 다르게 여함수는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수에는 또는 특수적분이라 불려지는 이 yp는 반드시 상수가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 형태로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방을 만족하는 특수에는 이런 모양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우변이 상수라면 특수에도 상수로 놓고 풀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 또는 보완을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변이 0이 아니죠. 모양을 잘 보세요. 상수계수를 갖는 제1개 비동차 선형미방입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제1개 비동차 선형미방인데요. 해 모양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에는 여함수에다가 특수적분을 더하면 되죠. 특수를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근데 얘를 구하는 것은 우변 0이 되는 동차 선형미방의 해를 여함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함수 y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변을 먼저 0이라 놓고 풀어요. dy dt 플러스 2y 이퀄 0 이거의 해, 그 해가 yc예요. 이거의 해 yc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함수의 해를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함수의 해를 구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모양의 해가 어떤 모양인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복습도 할 겸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2의 람다 t승꼴 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y'을 계산하면 람다 2의 람다 t승이므로 그대로 대입을 해요. y'에다가 2y 있죠. 그러니까 람다 2의 람다 t승이 y'이고 y에다 2배라니까 2배 2의 람다 t승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2의 람다 t승을 묶어내니까 2의 람다 t승을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2가 되는군요.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어요.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얘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가 됐네요. 자, 람다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이제 y는 이퀄 2의 마이너스 2t 승꼴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우변 0이 될 때요. 우변 0이 되는 동차 미방의 해가 y가 있을 때 이 해에다가 상수 c를 곱해도 역시 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c를 또 곱했다고 봐요. 미분에도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니까 y에도 c가 있지만 y'에도 c가 있어요. c가 0이 아니라 보면 약분하면 0 이거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yc는 일반화시켜 놓기 위해서 요 c는 그냥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컴플리먼터리 약자를 쓴 거고 이거는 대문자로 씁시다.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컨스탄트의 약자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여함수를 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특수적분, 즉 특수를 찾기 위해서 오른쪽을 잘 보면 오른쪽이 이제 1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t에 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특수에도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우변의 다항식이면은 특수에도 다항식이라 놓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풀었는데 좌우가 등호가 만족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수정 또는 보완을 해요. 즉 t를 하나 더 곱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우변이 1 더하기 t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t 내림차순으로 쓰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편의상 대문자 A, 대문자 B를 가지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하고는 이제 기호표기 달라도 우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이용해서 특수에는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얼마, B가 얼마가 정확하게 모순 없이 구해진다면 우리가 가정했던 것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가정이 옳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y'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yp하고 yp'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하니까 yp 2배 내림차순으로 쓰겠습니다. 2at 플러스 2b하고 yp'을 계산하는 거니까 플러스 a가 됐죠. 자,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우변을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t 플러스 1과 같아야 됩니다. 해라고 가정하고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미분방정식을 결정하게 되는 t의 범위가 있겠죠. 그 모든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역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이거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돼요.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1차 시합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상수끼리 같아야 돼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2a가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2b 플러스 a가 1이어야 됩니다. 1차 시합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걸 푼 거예요. 자, 이 식에서 a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a가 2분의 1이니까 넘겨요.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그 2로 나누니까 b는 4분의 1이 되는군요. 4분의 2 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b가 아무 모순 없이 구해줬다는 얘기는 우리의 가정이 옳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특수에는 반드시 확정된 상수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 t 플러스 4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거 1식 얘를 2실 한다면 그래서 일반해를 구하는 경우는 일반해는 y는 이퀄 yc 플러스 yp의 꼴이에요. 그래서 c2의 마이너스 2t승 플러스 2분의 1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 결정되지 않은 미지상수 c를 하나 갖고 있고요. 일개미방이에요. 그래서 일반해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다른 초입값 조건이 있다면 이 상수 c를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입값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함수하고 특수는 반드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상수계수를 갖는 우변형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에서 t가 독립변수 t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경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보통 이 독립변수 t는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이러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y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y' 플러스 ay 이퀄 b의 꼴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1계 비동차 선형 미방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해는 yc 플러스 yp의 꼴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 계산했던 식이니까 하나하나 이 해를 우리가 따로 유도하지 않고 그 결과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여기다 놓고 풀면은 이제 yc의 모양은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c하고 2에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 t승 이렇게 돼 있었죠. 람다를 결정해야 되죠. 마이너스 at승이 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yc의 모양은요, 우변 여기다 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y를 2의 람다 t승이라 가정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본 결과 y'은 람다 2의 람다 t승이고, 그래서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본 결과 2의 람다 t승을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a 이퀄 0이잖아요. 이건 양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요. 람다 그래서 마이너스 a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상수 c를 곱해도 이렇게 동차 미방의 해가 y였을 때 상수 c를 곱한 것도 해가 된다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yc의 모양 이런 모양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우변이 상수로 돼 있으니까 특수에도 그냥 상수로 놓으면은 a를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A 대문자 A가 B니까 A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하면 A분의 B예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회가 이렇다는 것을 방금 전에도 확인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이값 조건을 쓰란 얘기예요. t가 0일 때 y는 보통 이제 y가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호로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t가 0일 때를 계산합니다. t가 0일 때 2의 형성 1이 됐죠. 그러니까 c 플러스 a분의 b가 돼요. 그래서 c는 y, t가 0일 때를 여기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 y0 쓰겠습니다. 그럼 y0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즉 초이값 조건을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y0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t 승 플러스 a분의 b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구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t가 무한대로 가면 즉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이 경제 현상을 만약에 이렇게 어떤 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y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a가 이 개수 a가 여기 0은 아니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였다라 보겠습니다. a가 양수면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하는데 마이너스니까 분의 1 역수의 뜻이죠. 이건 어차피 상수예요. 극한점이가 0으로 갑니다. 남는 것은 a분의 b. 그래서 a분의 b의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a가 음수면 앞에 말했으니까 양수예요. t가 무한대로 하니까 이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데 얘가 양이면은 양의 무한대로 가요.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요. 앞에 얘가 양이면 양의 무한대, 얘가 음이면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요. 각각 y0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이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y0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는 조건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특별한 다른 조건이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런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y의 변화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은 그리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분방정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죠.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각각의 풀이 해법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22장 3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